네, 안녕하십니까. 강준효입니다. 오늘은 CJ ENM 예를 대표로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요즘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됐던 프로 중에 하나가 스트리트 파이터 스우파라고 하는데 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굉장히 좀 핫했었는데 사실 이제 이런 엔터 관련된 프로뿐만 아니라 이제 드라마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사실 요즘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들이 TVN에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다 CJ EMN 이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드라마들인데, 사실 CJ EMN 하면은 예전에는 사실 게임까지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이제 넷마블로 다 나가 있는 그런 케이스고, 실제로 지금은 이제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전에 CJ 오쇼핑까지도 흡사합병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매출 구성 자체가 방송과 커머스, 그리고 음악, 영화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최근 들어서 워낙에 국내에서 오징어 게임의 히트가 나타나면서 국내 드라마라든지 국내 영화, 그리고 그 외적인 IP 여러 가지 지적 재산권이 굉장히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CJE에서도 워낙에 많이 제작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결국 확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데, 실적 자체도 상당히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가 이제 방송에서가 사실 만들어 놓은 제작 프로 같은 경우가 히트를 치게 될 경우 그 부분이 광고비의 인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낸다 이렇게 된 건데, 3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방송 쪽에서가 이제 51%를 차지했다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CJ 오쇼핑 같은 경우가 사실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해 주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홈쇼핑 자체도 워낙에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마진율이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그런 추세를 보여준다는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은 어느 정도 캐치커 역할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의 성장은 방송 쪽에서 주로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외적으로도 이제 음악도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 다만 영화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큰 효과를 나타낸다 이것 자체가 어려운 케이스고, 코로나 시대에는 오히려 적자를 많이 본 그런 케이스였고요. 음악은 매출에서는 비중이 얼마 안 되는데 영업이익에서는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입니다. K-팝 쪽에서도 워낙에 잘 되고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소속 연예인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향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SM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엔터사도 인수를 하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나중에는 추가적인 시너지 효과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적 자체가 이제 3분기 기준일 때 방송 쪽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제로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면은 다음 페이지를 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 쪽에서가 이제 실제로 작년까지는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미디어 쪽에서 그렇게 크게 히트를 치는 프로그램이 우선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따른 향후 전망 자체도 그렇게 썩 좋았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이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온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자체가 히트친 드라마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슈가 되던 드라마라든지 이제 엔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진가세를 보여준다 됐죠. 그러니까 드라마가 잘 되면 광고 수입 자체가 커지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도 계속해서 진가세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된 거고, 이제 커머스 쪽이 홈쇼핑 쪽인데 이쪽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정점을 찍고 나서 서서히 떨어진다 되겠죠. 그래서 앞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홈쇼핑이라는 데가 상대적인 반사 이익을 받았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 부분이 서서히 없어진다는 케이스고요. 영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그나마 소소하게 이익을 내던 케이스가 현재는 적자를 본다는데, 이 부분도 결국은 새롭게 만드는 영화가 나중에 이 위드 코로나가 좀 더 활발해졌을 때 그때 얼마큼 효과가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될 것이고, 음악 같은 경우가 아까 매출 비중은 굉장히 작은데 영업이익 규모는 상당히 좋다가 됩니다. 그래서 음악은 결국 이제 어떤 아티스트를 많이 데리고 있느냐 이 싸움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서서히 확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영업이익의 합을 보게 되면은 커머스 쪽이 앞전까지는 거의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부분이 이제 올해 2분기부터 서서히 늘어나면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절반 이상 넘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되죠.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에서 미디어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절반 이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은 앞으로 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장을 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좀 싸다라고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최근 들어서 오징어 게임의 히트로 인해서 많은 영화 제작사라든지 드라마 제작사 이런 쪽이 현재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로 인해서 프리미엄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현재 CJ 이외에는 그런 회사들에 비하면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망을 보게 되면은 매출 같은 경우가 이제 그전에는 영업이익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홈쇼핑 쪽에서 차지를 해줬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전망이 3,450억 정도 전망이 된다고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실제로는 이제 홈쇼핑이나 이런 데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추세이고 미디어 쪽에서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는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9%대까지 거의 10% 가까이 올라왔다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시나리오라든지 드라마 제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영업이익이 내년에는 약 3,830억까지 증가를 한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퍼 밸류를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올해가 한 24% 정도 되고 내년에는 한 2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제가 왜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다라고 말씀드리면 이 외적인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퍼 밸류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CJ 이메일 거의 뭐 3배에서 5배 이상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실적의 증가와 그리고 많은 지적재산권을 가진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실 외적으로도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사실 이제 넷플릭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까지 해서 OTT라고 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국내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내 토종 OTT도 상당히 많은 그런 케이스인데 이 CJ 유행 같은 경우는 티빙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티빙 같은 경우가 굉장히 쌉니다. 우선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라고 해가지고 이 같은 경우는 4,900원 정도 내면서 이제 JTBA라든지 JTBC 드라마, 예능, 방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보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오리지널과 영화는 제어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그쪽에서 많은 시청도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싸게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외적으로 이제 베이직 같은 경우가 7,900원 정도 하고 스탠다드가 이제 10,000원대 이상 하는데 대부분은 멤버십과 베이직을 상당히 많이 이용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근 들어서 이 가입자 수가 증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상당히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데 이 비교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 10월부터 최근 1년 동안의 가입자 증가율을 보게 되면 티빙이 넷플릭스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증가를 했다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앞전에는 워낙에 적었던 가입자 수였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증가수가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국내 OTT 서비스 중에서는 가장 많은 가입자를 가지고 있다가 되는 거고요. 넷플릭스가 50% 정도 증가한 동안에 한 85% 증가니까 성장률로만 본다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이제 웨이브라든지 여러 가지 나머지 IPTV사들이 있지만 이쪽 같은 경우 오히려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 그리고 이제 숫자 수로 보게 되면은 이제 올해 목표가 200만 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의 그만큼 올라와 있다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도 한 220만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 수가 현재 여기까지 130만 명이 증가했고 200만 명 정도까지가 올해 채워진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워낙에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컨텐츠 자체가 뭐든지 재밌어야 됩니다. 게임도 마찬가지고 이런 드라마라든지 여러 가지 영화도 마찬가지고 컨텐츠 자체가 화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컨텐츠에 재미가 있어야지 최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이거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재 이슈를 굉장히 잘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빙 같은 경우가 현재 굉장히 많이 증가세를 보여주면서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됩니다. 그래서 티빙이 사실 그러면 실적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적자입니다. 그래서 티빙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목표로 하는 가입자 수가 230만 명 정도 되는데 현재 200만 명 정도 되니까 230만 명 가까이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손익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거의 800만 명 정도까지 증가의 목표를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또 하나 생각할 부분이 넷플릭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요금을 또 인상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확실하다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다른 디즈니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데와 달리 엔터 쪽에서 상당히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가 아무래도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현재 이제 금액을 보게 되면 약 6,000원 정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900원짜리와 베이지, 싼 거를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제 가격적인 경쟁력을 더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나중에 다른 OTT 서비스를 하는 쪽에서가 가격 인상을 하면서 서서히 인상을 할 그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이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이 TV라는 것도 상장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전개를 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티빙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적자를 보고 있지만, 나중에는 상장을 통해서 더 큰 이득과 더 많은 플랫폼을 더 만들 수 있는, 더 많은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CJ EMN이 뭐 앞전부터도 많은 자회사들, 그 연결 회사들이 많은 그런 케이스였는데, 실제로 이제 보유 지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은 넷마블과 스튜디오 드래곤, 이쪽이 여전히 지분이 높다 되겠죠.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스튜디오 드래곤도 뭐 계속해서 좀 올라왔고, 그리고 넷마블은 뭐 아직까지 뭐 갇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분 가치로만 본다 해도 현재 4조가 넘는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다. 현재 CJ EN의 시가총액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됩니다. 그리고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제휴 관계이기 때문에 지분 가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삼성생명이나 LG 헬로비전 이쪽도 거의 없고, 덱스터 같은 경우가 요즘 주가가 워낙에 많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현재 1조 2천억까지 오늘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뭐 평가 이익도 지분 가치가 한 660억 정도, 그리고 에이스토리도 이제 드라마 관련된 회사인데 이쪽도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할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분 가치만 해도 충분히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CJ ENM 가격 전략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차트상에서의 흐름도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2014년도에 43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이제 상단, 추세 라인 때 상단을 이제 넘어가는 시도를 2번 정도를 더 한 그런 케이스인데, 이번에 이제 돌파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돌파가 나오게 될 경우는 박스권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첫 번째 한 번, 두 번이 있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매수가는 이제 16만 3천 원? 16만 5천 원에서 17만 1천 원 정도. 1차 목표가로서는 18만 9천 원, 이 박스권의 중간 마디입니다. 2차 목표는 상단 자리인 24만 원 정도, 우선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